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예정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무산을 둘러싸고 세종시와 시의회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총선 이슈화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천안시의원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원에 따라 무공천을 하겠다던 복귀왕 충남도당 위원장의 발언이 무색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팀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 직후 시작된 세종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지난주 지역에서 최대 화두가 됐는데요. 문제를 제기하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총선 이슈로 쟁점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등에 불이 붙은 건 이달 초 세종시 인사추천위원회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결정하고부터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시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 초에도 이를 집행부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세종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임명 절차를 강행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 실종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그러자 세종시도 이례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튿날 시의회 성명에 대한 설명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16대 1이라는 경쟁력을 뚫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스펙이 상당히 높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기로. 시의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순열 의장은 집행부 해명에 곧바로 논평을 내고 임명을 강행한 최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신임 대표 예정자의 과거 행적을 끄집어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자 사건은 일파만파 번져나갔습니다. 해외에 머물던 박영국 대표 예정자가 긴급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주도자가 아닌데도 시장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세종시도 단체장의 재량 권한 행사를 놓고 협치를 무시한 처사란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건설적인 논의 전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공방은 급기야 총선 이슈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예비후보가 최민호 시장 흠집내기로 민주당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냐며 이 의장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반면 세종참여연대는 임용 예정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시의회를 거들고 나서는 등 갈등은 지역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에서는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시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김미화 전 시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퇴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복귀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일 김미아 전 천안시 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천안에선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고
1억 원이 넘는 선거 비용은 시민 혈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당시 민주당 복기양 충남도당 위원장은 SK 브로드밴드와 통화해서 당원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생시킨 보궐선거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을 안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궐선거 발생이 되잖아요. 예, 이것도 그 원칙을 적용할 그 원칙을 생각. 적용시켜야죠. 하지만 민주당의 무공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7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모에 김 전 의원이 사퇴한 천안시 아선거구를 포함시켰습니다. 복 위원장의 발언을 믿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예비후보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의 도당위원장이신데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때 인터뷰하실 때도 본인은 지금은 그때는 안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놓으셔놓고 지금 와서는 그거는 중앙당의 책임이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건 무책임한 거죠. 이에 대해 복기양 위원장은 어떤 형태든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은 공천하지 않는 것이 평소 소신이고 중앙당에도 의견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다당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이 출범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인 충청권에서 개혁신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또 전문가들은 그들의 선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과 천안, 아산 지역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소정당의 성적표는 어땠는지 김장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바람이 불며 세종과 천안, 아산에서도 군소정당 후보들의 출마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안, 아산 모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자가 나왔고 세종시 역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며 거대 양당이 의석을 전부 차지했습니다. 다만 일부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후보자들이 2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면서 군소 정당의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 세종과 천안, 아산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낸 군소 정당은 크게 늘었습니다. 제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민중연합당 세 곳에서 후보자를 낸 반면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정의당, 민중당, 민생당, 국가혁명배당금당까지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지지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천안시 갑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가 17.41%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21대에서는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은 2.71%로 확 줄었습니다. 천안을 역시 20대 총선에서는 군소정당이 18.25%의 득표율을 가져갔지만 21대에서는 6.25%에 불과했고 천안병과 세종시, 아산갑도 한 자릿수 득표율을 넘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제3당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지역에서의 군소정당 지지율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제3지대 세력을 통합한 개혁신당이 출범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거대 양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개혁신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도 어떤 후보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세종을 비롯한 천안, 아산 지역에서 이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3대 세종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장까지 지낸 이태환 예비후보. 지난달 말 12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하고
엿새 뒤 이준석 대표의 제의로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세종을 선거구에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해 입당하게 됐다며 세종에서도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 양당 체제 내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개혁신당은 정말 우리 민생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 개혁적인 새로운 공약들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 예비 후보가 조치원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만큼 총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세종갑 선거구에도 중앙당 차원에서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거대 양당을 제외한 군소정당 예비 후보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에선 개혁신당을 비롯해 자유통일당과 한국국민당, 무소속 예비 후보가 각각 한 명씩 등록했습니다. 또 천안에도 개혁신당과 진보당 후보가 각각 한 명, 아산 역시 내일로 미래로와 무소속 후보가 각각 한 명씩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에선 아직 충청권에 단 한 명의 예비 후보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충청권에서 제3지대 정당이나 군소정당도 선전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기반이나 정체성이 약해 바람몰이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 개혁신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이 이번 4.10 총선, 특히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충청권에서도 제3지대나 군소정당 후보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천안 아산 경실련 윤건종 대표를 만나 제3지대 역할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제3지대 창당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금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권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충청권은 제3지대 창당의 자유민주연합과 자유선진당이라고 하는 그 제3지대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다당제 정치의 그 실질적인 그 활동들의 무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이제 급조된 개혁신당이 제3당을 대표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권이 예전에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보수와 진보가 비등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과연 충청권에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결론이. 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사실 충청권이 제3지대로서 보면은 자유선진당, 국민의당 등에서 역할을 크게 했었던 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상황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3지대 창당을 하는 게 지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성공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자민련이라고 하는 그 아주 성공적 케이스가 있었고 그 자민련이 충청권을 전부 다 아우르면서 지역 기반의 거의 한 90% 이상의 그 지역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99석에서 아마 그 지역구 비례까지 해서 50석을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제3지대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기존의 정치에 큰 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유력한 정치인이 아주 오랜도록 지역민 또는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았고요. 확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한 타겟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의 타겟 아니면 계층의 타겟 아니면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 지향의 어떤 그 부류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약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의 그 역대 선거에서 제3지대 이런 군소정당들이 지역 정가에 남긴 의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현실 정치는 거대 양당이 충돌을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내 한 사람의 그 의견이나 어떤 정책을 개진하기도 쉽지 않다.
법안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은데 제3지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충청권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세종시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소멸되는 대전의 위상.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3지대 충청권의 정당이나 정치적 그 어떤 발의를 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중앙 정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 그다음에 계층, 그다음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논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제3지대의 출범 자체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3지대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들을 더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지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이렇게 급조돼서 제3지대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변화의 욕구도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기존 양대 정당이 정치적 싸움의 염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피로도가 국민들한테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의 동력이 거의 지금 상실되다시피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제3지대의 그 새로운 세력들한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이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 그리고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을 해줄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4.10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 오늘은 아산을 선거구 국민의힘 전만건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아산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 전만건입니다. 저는 34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역 발전과 재난안전 분야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의 수부도시면서 아산 을 지역과 연접한 천안시 부시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서 국가 재난정책을 총괄했던 재난안전 전문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 공약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점 공약으로는 첫 번째, 아산 탕정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중부권 성장 걷던 도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KTX 천안아산역의 광역복합 환승센터가 조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GTX C노선, 즉 덕정에서 수원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수도권 생활권 진입이 되도록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산 북부 10만 거점도시 육성과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아산형 미래 꿈나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곡교천 가족형 친수공원을 조기 추진해서 저녁 있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활물가는 오르고 소상공인분들을 종종 만나 뵈면 코로나 때보다 더 경기가 나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지금같이 다시금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윤석열 정부의 중점 공약은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입니다. 아산의 행정의 품격을 그리고 아산 정책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을 저 전만건이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명 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암행순찰팀 운영 시간을 기존 9시부터 18시에서 사고 다발 시간대인 이른 아침과 야간으로 확대 추진하며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지역 구간을 우선 선정하는 등 단속 구간을 확대해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형 늘봄 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1학기에 적용할 25개 초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또 오는 2학기에는 세종시 54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세종형 늘봄 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서대학교가 2023학년도 제40회 전기 학위 수여식을 지난 16일 아산 캠퍼스 교육문화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2,482명, 석사 195명, 박사 146명 등 모두 2,823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졸업생 전원에게는 위조나 변조, 복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적용한 NFT 학위기가 발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일구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추구하길 바란다고 격려하는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발판을 삼으면서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23일 아산시 외암마을 일대에서 장승제와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열리며 마을 장승제와 달집 태우기를 통해 아산의 안년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민속놀이 한마당과 보름 음식 나누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